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수업 있었나? 낮에도? 다른 거 수업 없었어? 오늘 한국사만 있는 날인가 봐. 오늘 저기 처음 들어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네, 이제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정근대에서부터 들은 분들이죠. 이제 국정원 한국사가 이제 전부 총 16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8강이 정근대사가 끝났고, 이제 9강 근현대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근현대사 쪽이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정근대가 하나의 근현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근현대사 쪽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아주 옛날에 중세사나 고대사가 조금 나왔던 적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정근대사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이게 워낙 국정원 한국사 논술은 굉장히 랜덤하기 때문에 매년 문제 스타일이 바뀌거든요. 주제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심 주제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넉 달 코스로 이제 쭉 16강까지 이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내년 5월, 6월 정도에 마지막 파이널 특강에서 이제 핵심 주제 가지고 이제 또 8강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근대사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 시험처럼 오지선다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요즘에 9급, 7급 별 희한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잡다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 국정원 한국사는. 근데 핵심 주제들이 나오는 주제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웬만큼 있는데,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는 게 아니고, 나와있는데 찍는 게 아니고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걸로 지식이 소화되지 않으면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못 쓰면은 이제 점수를 얻기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려면 핵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근현대사 부분이 왜 어렵냐면은, 정근대사 부분은 그냥 실록이나 이런 사료들을 그대로 옮겨서 교재를 편찬하고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이렇게 역사 관련 서적 많이 보고 이러면 실력이 늘 수 있는데, 이 근현대사 쪽은 그게 아니고 일정한 개념들을 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그런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내용을 이해 못하면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가 어려운 게, 개념이 정근대사보다 어려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초반부에 한 달 정도, 9, 10, 11, 12, 이 4강 정도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3강은 90, 11은 이제 여러분들 진도표에도 나오지만 이제 개화기라고도 하고 이제 개항기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국권 피탈 되기 전까지 그때 시기를 다룰 거고, 10, 11, 12강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강은 이제 현대 부분을 다룰 거예요. 현대 부분은. 출제 비중으로 따지자면 현대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국정원 문제는 옛날부터.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국정원 한국사는 단순한 지식을 묻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가치관을 묻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정보는
국가의 아주 그 중요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그런 이제 관청이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기밀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안보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는 현대와 관련된, 지금 현재와 관련된 주제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데 점점 요즘에는 그걸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그 건국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뽑겠다는 의도로 사실 그렇게 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문제를. 근데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그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문제가 나오면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내면 그대로 SNS에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겠죠, 지금. 이것도 뭐 최모 씨가 사주한 거 아니냐, 또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정원에서도 문제를 낼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요즘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주제들을 써가는 과정에서 자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항기 문제가 걸리든 일제강점기 문제가 걸리든 현대 문제가 걸리든 간에 일관적인 자기 관점으로, 이건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 그거 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일관된 자기 사관으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쭉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에?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주워 들은 걸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쓰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관을 측정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얘가 생각하는 게 뭐지? 채점하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얘는 명확하게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국정원에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관된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오늘 처음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한국사를 처음 한 친구들도 있어. 왜 내가 한 4년 전부터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보면은 외국에 살다 왔어. 하나도 몰라. 지금 아마 손들라 그러면 들 거야.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들지 마세요, 괜히. 쪽팔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사 진짜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예전에 한번 그 수업하면서 굉장히 곤란했던 게 뭐냐면 정말 김유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허리 나오는데 진짜 그래. 왜냐면 이 친구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인데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김유신하고 이순신을 모른다는 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는 건.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전공한 친구들도 있다고. 저번 학기에는 또 대학원 대학원 이제 석사 이제 논문만 남겨놓은 친구가 있었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거든?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전공 분야에 고대사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그쪽에서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국정원 한국사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레벨이 다양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업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수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찍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찍는 거면은, 찍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른 학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객관식 강의를 하는데 그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만 딱 해주고 이렇게 나온다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냥. 근데 이거는 국정원 강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써야 되니까. 쓰려면 그 테마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개념을 설명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웬만큼 공무원 수업 준비하고 이러던 친구들도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기초 개념부터 탄탄히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좋은 글을 내는 게 우리 목표인데 이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은 많이 써보세요. 뭐가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쓴다고 뭐 논리적인 글이 나오겠어요? 바닥의 친구들은 안 나오겠죠.